이건 정말 조선시대 왕실 의복이 아닌가요? 통역사 아이다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동부 산악지대의 작은 마을, 오래된 목조. 가옥 안에서 노인이 꺼내 보여준 푸른 비단 예복을 바라보며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도 그 순간의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금색 자수와 독특한 문양이 새겨진 그 옷은 서울국립박물관에서 본 조선 관복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우리 가문에서 15대째 내려오는 보물입니다. 조상님들이 동쪽 바다 너머에서 왔다고 하셨지요. 노인의 말을 통역사가 전하자 미국인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9000km나 떨어진 이곳에서 한국 문화의 명백한 흔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고구려의 후손이라 불렸습니다. 이 한마디가 세계 역사의 미스터리를 풀 결정적 단서가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사이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카터입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중앙아시아 유목민족의 문화 패턴과 이동 경로를 주로 연구하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은 최근의 일이에요. 학문적으로는 한반도와 동아시아보다는 중앙아시아와 몽골 지역이 제 주요 연구 분야였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우연한 발견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죠. 제 경우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모든 건 3년 전 카자흐스탄 현지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제 연구실. 조교 매튜가 보여준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됐어요. 교수님, 이 사진 좀 보세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매튜가 찍은 사진은 카자흐스탄 동부 지역에 사는 나이만족의 전통 혼례식 장면이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입은 예복, 의식 절차, 심지어 음식을 나누는 방식까지. 그 모든 것이 어딘가 익숙해 보였어요. 이거 한국 전통 혼례와 비슷하지 않나요? 매튜의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던 저였지만 대학 시절 룸메이트가 한국계 미국인이었고 그의 사촌 결혼식 사진을 본 기억이 났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네.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비슷한 의례 형태가 발견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계속해서 그 사진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왜 하필 카자흐스탄의 소수민족과 한국 사이에 이런 유사점이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역사적 연결고리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거의 연구된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건 그로부터 3개월 후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케이팝과 김치, 삼성 정도.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 직원들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사람들, 그리고 어딘가 묘하게 친숙한 분위기. 이건 단순한 첫인상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어요. 한국의 전통 의복, 의례, 생활양식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박물관에서 만난 김 교수님은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카터 교수님, 흥미로운 주제네요. 혹시 고구려 역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그때까지 저는 고구려가 한국의 고대 왕국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김 교수님은 귀중한 자료들을 보여주셨어요. 고구려 벽화, 유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사적 기록들. 삼국사기와 구당서에 따르면 고구려가 멸망한 후 많은 유민들이 서쪽으로 이주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들 중 상당수는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지도를 펼쳐 고구려 영토와 현재 나이만족이 살고 있는 지역을 연결해보니 그 경로가 놀랍도록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역사적 연결성이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역사는 때로 침묵하기도 합니다. 카터 교수님. 특히 기록이 부족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에는요. 하지만 증거는 항상 어딘가에 남아있죠.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몇 주 동안 자료를 정리하고 방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카자흐스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이번엔 단순한 학술 조사가 아니라 역사적 퍼즐의 핵심 조각을 찾는 여정이었죠. 알마티에 도착해서 만난 현지 통역사 아이다르는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카터 교수님, 나이만족은 우리 카자흐스탄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른 부족들과는 다른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사륜구동 지프차로 알마티에서 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산악지대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점점 험해졌고 마지막엔 아예 도로라고 부를 수 없는 흙길로 변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이다르가 말했을 때 우리 앞에는 작은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30여 채의 집과 중앙에 위치한 커다란 집회 장소, 그리고 마을을 둘러싼 울타리. 그 모습이 마치 한국 민속촌에서 본 전통 마을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경계의 눈빛이었지만 아이다르가 우리의 방문 목적을 설명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었을 때 노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죠. 아이다르가 놀란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교수님, 이분들이 매우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동쪽의 형제들이라는 말을 하고 계세요. 마을의 지도자인 바키트 아저씨가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그의 집은 의외로 넓고 아늑했어요. 벽에는 화려한 색의 천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두꺼운 양탄자가 깔려 있었죠.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벽 한쪽에 걸린 오래된 그림이었어요. 기마병들이 사냥하는 모습을 그린 그 그림은 고구려 고분 벽화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이 그림은 어디서 온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바키트 아저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그림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사냥 이야기를 담고 있지요. 적어도 500년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말을 타는 자세, 활을 쏘는 방식, 심지어 의복의 디테일까지. 한국 고구려 벽화와의 유사성은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식사 시간이 되자 바키트의 아내가 음식을 차려왔습니다. 둥근 쟁반에 담긴 음식들 중에서 특히 눈에 띈 것은 찹쌀과 비슷한 곡물로 만든 떡 같은 음식이었어요. 이건 무슨 음식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탈칸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날에만 만드는 음식이죠. 찹쌀과 비슷한 곡물을 찐 다음 꿀과 말린 과일을 넣어 만들어요. 그 음식을 맛보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떡과 텍스처가 놀랍도록 유사했거든요. 식사 방식도 흥미로웠어요. 어른부터 차례대로 음식을 들고 젓가락과 비슷한 도구를 사용하는 모습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면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바키트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저에게 질문을 던졌고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나요? 그들의 명절은 어떤가요? 가족 의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연결을 찾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누르술탄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동쪽에서 왔다고 해요. 해가 뜨는 나라, 큰 산과 바다가 있는 곳에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한반도의 동쪽은 바다고 고구려 영토에는 큰 산맥이 있었죠. 그 이야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르술탄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의 나라가 큰 전쟁으로 무너졌다고 해요. 그들은 서쪽으로 도망쳐야 했죠. 큰 강을 따라 높은 산을 넘어 수년간의 여정 끝에 이곳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7세기 고구려 멸망 이후의 상황과 놀랍도록 일치했어요. 고구려가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에 패배한 후 많은 유민들이 서쪽으로 이동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거든요. 그들 중 일부가 중앙아시아까지 왔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누르술탄 할아버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문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죠. 그는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가 천으로 감싸진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을 풀자
그 안에서 놀라운 물건이 나타났어요. 푸른 비단에 금색 자수가 놓인 화려한 예복이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군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옷은 분명히 조선시대 관복과 유사한 스타일이었습니다. 특히 어깨와 가슴 부분의 독특한 문양은 한국 전통 의복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거의 동일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샤파나라고 부릅니다. 15대째 내려오고 있죠. 우리 조상 중 한 명이 고향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해요. 특별한 의식이 있을 때만 꺼내는 성스러운 물건입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날 밤 누르술탄 할아버지가 저에게 중요한 부탁을 했습니다. 젊은이,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말이에요. 그 말씀에 저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 잊혀져가는 역사적 연결고리를 복원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것 같았거든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사진, 영상, 녹음, 메모. 카자흐스탄에서 수집한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대학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는 일이 잦아졌죠. 동료 교수들은 제가 왜 이토록 열정적으로 이 연구에 몰두하는지 의아해했을 거예요. 제임스, 자네 요즘 뭐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있나? 고대 중동 문명을 연구하는 로버트 교수가 물었어요.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나이만족 사이에 놀라운 연결고리를 발견했어요. 역사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중요한 민족 이동의 증거를 찾고 있죠. 로버트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흥미롭긴 하지만 조심해야 할 걸세. 문화적 유사성만으로 역사적 연결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할 거야. 로버트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발견한 것들은 분명 놀라웠지만 학계를 설득하기에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그래서 저는 유전학 분야의 전문가인 리사 윌슨 교수를 찾아갔어요. 흥미로운 가설이네요, 카터 교수님. 리사가 제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유전학적 분석이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만족의 DNA 샘플을 얻을 수 있나요? 이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가서 DNA 샘플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했거든요. 다행히 대학에서 소규모 연구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고 한 달 후 다시 나이만족 마을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는 더 따뜻한 환영을 받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를 기억하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내 연구에 협조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특히 누르술탄 할아버지는 DNA 샘플 수집의 목적을 이해하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어요. 우리의 혈통이 한국인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 연구에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총 28명의 나이만족 구성원으로부터 DNA 샘플을 채취했어요. 이번에는 더 심층적인 인터뷰도 진행했고 추가적인 문화적 증거들도 수집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장례의식에 관한 정보였어요. 우리는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 3년 동안 특별한 의식을 치릅니다. 마을의 한 여성이 설명했어요. 첫 해, 둘째 해, 그리고 셋째 해에 각각 다른 형태의 의례가 있지요. 셋째 해가 끝나면 돌아가신 분이 조상의 세계로 완전히 들어가신다고 믿습니다. 이 설명은 한국의 3년상과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한국에서도 전통적으로 3년 동안 죽은 이를 애도하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이런 세부적인 문화적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리사 교수와 함께 DNA 분석을 시작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집한 다른 증거들을 정리하고 초기 논문 작성을 시작했어요. 역사적 기록, 문화적 유사성, 언어적 연관성. 모든 것이 제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사 교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제임스,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당장 와서 확인해 보세요. 연구실로 달려간 저는 모니터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를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만족의 일부 구성원들이 한국인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특정 Y-DNA 하플로그룹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특히 누르술탄 할아버지의 가게와 관련된 5명의 샘플에서 이런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리사가 말했습니다. 물론 모든 나이만족이 한국인과 유전적 연관성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특정 가게에서 이런 특징이 발견된다는 건 당신의 가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죠.
유전학적 증거를 확보한 후 저는 더 자신감을 가지고 논문을 완성했어요. 잊혀진 디아스포라 고구려 유민과 카자흐스탄. 나이만족의 역사적 연결성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처음에는 많은 비판과 의심을 받았습니다. 문화적 유사성은 평행 발전의 결과일 수 있다. 샘플 수가 너무 적다. 역사적 기록의 부재. 비판은 다양했어요. 하지만 점차 지지하는 목소리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국립대학교의 박 교수는 이메일을 통해 연락해왔습니다. 카터 교수님, 당신의 연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고대사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특히 고구려 멸망 이후 유민들의 행방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요. 더 많은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연구자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측에서도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삼국사기와 구당서 외에도 몇몇 기록에서 서쪽으로 이주한 고구려 사람들에 대한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려시대 기록 중에 서역으로 간 고구려 사람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는 짧은 언급이었어요. 이 기록은 너무 간략해서 지금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제 연구와 연결시켜보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KBS 다큐멘터리 잊혀진 한민족의 길 고구려에서 카자흐스탄까지가 방영되었어요. 한국에서는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과 놀라움을 표현했고 역사학계에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죠. 저는 한국의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서 강연 요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 논문 역시 국제학술지에 실리면서 큰 주목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많은 학자들도 점차 이 발견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과학적 증거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일관된 연구 결과는 무시하기 어려웠죠. 대학에서는 제 연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학제간 연구센터를 설립하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고대 민족 이동 및 문화교류 연구소라는 이름의 이 센터는 한국, 카자흐스탄, 미국의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적인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연구소 개소식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발견은 단지 두 민족 사이의 연결고리를 밝혀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합니다. 역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문하고 탐구할 때마다 새롭게 열리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연구소 설립 후 저희는 더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했어요. 카자흐스탄 전역의 나이만족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유전학적 연구, 언어학적 분석, 문화인류학적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나이만족 중 약 15%가 한국인과 유전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카자흐스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나이만족의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한국과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누르술탄 할아버지가 사는 마을은 소규모 문화센터를 설립하여 전통을 보존하고 방문객들에게 그들의 역사를 소개하는 공간으로 변모했어요. 한국 정부는 카자흐스탄 나이만족 마을에 문화원을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이 문화원에서는 한국어 교육, 문화교류, 역사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많은 나이만족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일부는 한국 대학에 유학을 가기도 했습니다. 2년 후 저는 특별한 행사에 초대받았어요. 한국과 카자흐스탄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역사적 재회 행사였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누르술탄 할아버지를 포함한 30명의 나이만족 대표단이 참석했어요. 그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행사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누르술탄 할아버지가 한국 전통 음악에 맞춰 나이만족의 전통춤을 추는 모습이었어요.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는 모든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누르술탄 할아버지는 이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입니다. 우리는 수백 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었나 봅니다. 이제 우리는 잃어버렸던 형제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저는 이 여정을 통해 단순한 학문적 발견을 넘어 더 깊은 인간적 이해를 얻게 되었어요. 역사는 책 속에 기록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과 정체성, 그리고 문화 속에 숨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공식 기록에서 지워진 이야기가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전통 속에 보존되어 있기도 하죠. 제 연구실에는 누르술탄 할아버지가 주신 청동 반지가 액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잊혀졌던 역사적 연결의 상징이에요. 가끔 그 반지를 바라볼 때면 카자흐스탄의 작은 마을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면 항상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문하고 살펴보고 귀 기울일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연결과 이해를 깊게 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느 날 저녁 대학 캠퍼스를 걷고 있을 때였어요. 한 한국계 학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의 연구 덕분에 제 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여정을 거쳐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요.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연구가 단지 학문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실제 사람들의 삶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의 가치가 아닐까요? 수천 년의 역사와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넘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연결이 잊혀지고 흐려질 수 있지만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연결을 다시 찾아내는 순간 우리는 더 넓은 세계와 더 깊은 역사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사연은 어떠셨나요? 미국 문화인류학자의 눈을 통해 발견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놀라운 연결고리, 그리고 고구려의 역사가 중앙아시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역사는 단지 책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과 전통, 그리고 DNA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한민족의 발자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역사적 흔적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카터 교수의 발견은 한국 역사학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고구려 멸망 이후 서쪽으로 이동한 유민들의 이야기는 이제 교과서에도 실리게 되었고, 한국과 카자흐스탄 사이의 문화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발견을 넘어 잊혀졌던 민족의 연결을 회복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9,000km나 떨어진 두 민족이 1,3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서로를 다시 발견하게 된 놀라운 여정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우리 조상들의 발자취가 더 멀리까지 이어져 있을까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한민족의 역사적 연결고리는 또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한국과 관련된 놀라운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연을 발굴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와 문화가 세계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 정말 가슴 벅차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해외 감동을 전하는 감동사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